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급수단원의 세 번째 이론편 시간인데 사실 여러분 정석 교재에 보면은 이론은 따로 없고 뭐 문제만 필수예제 2-8번하고 2-9번으로 딱 나와 있는 파트가 있어요. 뭐 분량상으로도 필수예제 많지 않고 근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유제 문제가 되게 많지. 유제가 4문제나 있습니다. 한 페이지 가득하게. 그럼 또 하나 문제 하나의 문제 푸는 호흡이 굉장히 길어요. 도형도 나와 있고 문제 설명도 길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필수 예제나 어떤 유형으로는 하나 유형이지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빈도나 투자해야 되는 그 시간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높은 시간과 학습을 하셔야 되는 파트고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 따로 떼가지고 설명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를 이론 정리를 완벽하게 잘 하고 넘어가면은 뒤에 연습 문제를 풀거나 내신 준비, 뭐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리 없이 쫙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제풀이에 급급해서 한두 개 풀고 넘어가 버리면 뒤에 풀 때 또 새롭게 보입니다. 또 새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 이론 정리를 먼저 할 텐데요. 뭐 할 거냐면은 이름이 무한급수. 잠깐만요. 무한급수가 아니라 등비급수. 물론 무한 등비급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등비급수 도형 문제, 도형 활용 문제. 자, 이러한 문제를 푸는 핵심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뭐 프랙탈 도형, 반복되는 도형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반복되는 도형이 등장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알고 나면은 엄청 간단한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다른 테크닉으로 풀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반복되는 도형이 나와요. 반복되는 도형. 자, 첫 번째는 반복되는, 다시 말하면 닮음이 되는 도형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묻고자 하는 거는요, 보통 시그마 ln 길이의 합 또는 시그마 sn 넓이의 합. 요걸 물어보면 길이의 합을 물어보거나 넓이의 합을 물어봅니다. 근데 길이의 합을 물어보는 거랑 넓이의 합을 물어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반복되는 도형이고 닮음인 도형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큰 도형과 작은 도형의 닮음비가 성립합니다. m 대 n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큰 도형과 작은 도형의 b 닮은 b, m 대 n이란 말은 이게 큰 도형이고 이게 작은 도형이라고 치면은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요 ln을 구할 때 어쨌든 이 길이들이 서로 등비 수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건데요. 그때 이 공비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는 거냐면은 m 대 n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큰 길이가 10이야. 작은 길이가 5로 줄었어. 그 다음은 길이가 2.5로 줄는 겁니다. 그 다음 1.25로 줄는 겁니다. 그 다음엔 0. 얼마예요? 0.675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공비 자체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반면에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요, 길이의 비가 m 대 m, 넓이의 비는 m의 제곱 대 n의 제곱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공비 자리에다가 m의 제곱분의 n의 제곱, m분의 n 전체의 제곱을 집어넣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랑 넓이의 합 구하는 거. 여기 추가적으로 첫 번째 항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공식은 1-r분의 첫 번째 항으로 이 길이의 합, 넓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런데 2단원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파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2번이 제일 중요해. 공비 찾는 과정.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요, 바로 이것들의 개수, 이 개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큰 사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으면은 두 번째 사각형은 큰 사각형도 한 개, 두 번째 사각형도 한 개예요. 그 다음에 또 중점 잡아서 그러면 그 다음도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사각형 넓이를 쭉 더하는 문제는 그냥 개수가 계속 한 개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 구했던 1번, 2번 방법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큰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 중점을 잡아서 얻고 그 다음 여기에 각각 내접하게 되는 이런 사각형들을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또 여기 주어진 작은 사각형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또 뭐 중점을 잡아서 그린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그렸어.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사각형 개수가 한 개에서 한 개에서 한 개에서 한 개가 아니라 한 개에서 네 개로 바뀌고 그 네 개가 또 필요하면 16개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뭔가 개수가 달라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수능 기준으로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개수가 일정한 형태의 문제는 최근의 고난도 문제는 많지 않아.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물론 개수가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개수를 고려하는데 그 개수가 뭐에 영향을 주느냐? 이 개수가 보통 공비 R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큰 것과 작은 것 닮은 비가 m 대 n이라고 하면 공비에다가 n분의 n을 집어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개수가 바뀌는 경우는 그 n분의 n에다가 또 그 개수를 고려한 만큼의 팩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직 예를 들지 않고 말로 설명하니까 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항 찾고 공비를 찾게 되면 그 뒤에는 또 순차적으로 쫙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또 자잘한 팁이 한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까? 무한 등비급수, 등비급수의 넓이 또는 길이 합구하는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항 찾고 공비 찾아가지고 공식 집어넣습니다. 단 개수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필수드 2-8번부터 할게요. 잘 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의 크기가 60도, 각 C의 크기가 90도, BC 길이가 A, 요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 당연히 2A가 되고 여기가 특수각이니까 여기는 뭐 루트 3A가 되고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정사각형을 한없이 만들었습니다. 이 정사각형 이렇게 여기 BC를 지나게 또 정사각형 만들었습니다. 이 정사각형을 요거 넓이를 쫙 더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느낌, 이 각각의 정사각형들은 합동입니까? 아니 닮음입니까? 닮음이죠. 모든 정사각형은 닮음입니다. 모든 원도 닮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닮음인 정사각형 넓이를 한없이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느냐?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A니까 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고 싶어. 여기 X라고 놓겠습니다. X. 요 길이 X는 X. X.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항,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은요. 요 길이가 얼마니, 이 길이가?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게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죠. 60도이기 때문에 1대 루트 3대 2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x, 루트 3분의 1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3분의 x 더하기 x, 루트 3분의 x에다가 x를 더한 값이 a가 되는 거구나. 자, 따라서 x가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3분의 1 더하기 1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분자하면 루트 3 곱해볼까요? 이 값은 1 더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유리화까지 시켜볼거든요. 분자분의 루트 3 빼기 1 곱하게 되면 값은 3-1분의 3 루트 3의 a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넓이 합이니까 첫 번째 항 A1이 얼마야? A1이 첫 번째 항. 그치, 이게 바로 X의 제곱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걸 제곱하게 되면 값이 2분의 요거니까 4분의 3 루트 3제곱은 9에서 3 더하니까 12인가요? 12 6 루트 3의 A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 값은 뭐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뭐 2분의 6 3 루트 3A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복잡합니다. 네. 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공비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공비를 어떻게 구하느냐? 공비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학생 느끼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비를 구한다는 거는 요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하고 요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제곱해서 구하게 되면 공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다행히 개수가 계속 한 개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이때 이거를 또 구하려고 하면 이 연산을 또 해야 되는 거야. 너무 끔찍하단 말이야. 이때 이제 이 공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수학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공비를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미 다 구했어. 이미 끝났어, 이미. 왜 이미 끝났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현재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하고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이의 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내접하는 가장 큰 정사각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내접하는 가장 큰 정사각형의 비하고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 정사각형 길이를 구할 필요 없이 이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요 큰 정사각형과 이 작은 정사각형의 길이의 비는 그거를 포함하는 큰 직각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그것의 비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를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가 뭡니까? A고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X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비 자리에 뭐를 집어넣냐면 A분의 X 전체의 제곱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공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시간 소모를 하면 안 됩니다. 딱 보면 알겠지만 식이 복잡해요. 계산도 복잡합니다. 특히나 루트가 들어간 형태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리화도 시켜야 되고 제곱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 자, 그런데 방금 x제곱을 구하는 과정이 요 식이었잖아.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2분의 6-3루트 3의 값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요. 1-공비분의 좀 쉽게 구할 수 없나? 그냥 쓸게 그냥. 1-2분의 6-3루트 3분의 첫 번째 항. 자리가 부족하네요. 자, 따라서 구할 방법은요. 1-공비 2분의 6-3루트 3분의 2분의 6-3루트 3 A의 제곱.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되겠습니까? 이걸 통분하게 되면은 2에서 6하고 3을 빼는 거니까 분모가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4 플러스 3루트 3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유리화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분자분 2를 곱하게 되면은 3루트 3 마이너스 4분의 6-3루트 3 A의 제곱이 답이 됩니다. 유리화 하셔야 되겠네요. 분자분의 3루트 3 플러스 4를 곱하게 되면 분모는 11분의를 통분하면 27에 16 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분자는 6-3루트 3에서 3루트 3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구하게 되면 6, 4, 24에다가 27을 빼니까 24에다가 27을 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12루트 3 이렇게 하면은 6, 3, 18루트 3이니까 더하기 6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걸 3으로 묶어내면은 정답은 11분의 3의 2루트 3 마이너스 1 A의 제곱이 답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비를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 길이를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그걸 갖다가 요걸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공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큰 도형들의 길이에 비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비를 구하는 사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더 이제 수능에 가까운 형태들입니다. 고3 수능 문제들은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일단은 도형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난해하게 출제가 되고 자주 나온 도형인 삼각형이나 원들이나 부채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물어보는데 문제가 워낙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피자를 자르듯이 잘랐어요. 선생님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 이제 레귤러 피자, 6등분한 피자. 그 피자 한 조각을 색칠을 했습니다. 그 넓이를 문제에서 S1이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색칠 안 한 거에다가 원을 내접을 시켰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조그만 피자를 또 아까와 같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색칠 안 하는 거에 또 1, 1, 1, 1, 1, 1, 1, 1 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모든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모든 원의 넓이는 아무리 많아봤자 전체 큰 원의 넓이보다는 작겠죠. 당연하지.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동그라미 원의 개수가 처음에는 1개였어. 근데 그 다음 원이 3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그 안에 원은 3개, 3개, 3개니까 원이 9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의 개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겁니다. 뭐냐면 원 자체 하나하나의 반지름의 길이는 줄어들지만 원의 개수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계산해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을 6등분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요거 넓이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저거 3개 더하게 되면은 3개 더하게 되면은 넓이가 얼마 되는 겁니까? 이걸 쓰면 그냥 S1. S1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S1이?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에다가 6분의 3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 값은 2파이가 되는 겁니다, 2파이.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의 넓이가 2파이인 거예요, 2파이. 그 다음에 S2를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두 번째 원의 여기 넓이는 우선 처음 넓이 그대로 2파이가 반영이 됩니다. 2파이가 반영이 됩니다. 그럼 여기 무언가 더해지는 거야. 자, S3는요. 마찬가지로 앞에 게 그대로 반영이 되고 더하기 또 얼마가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지막에 이제 SN을 구하면은 이 계속 뭐 더하기 뭐 막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SN이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문제고 이걸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니까 등비급수 문제니까 이 각각의 항들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을 공비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미 요거는 첫 번째 항을 구해버렸어요. 끝났어, 첫 번째 항은. 그냥 공비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싹 더하는 문제. 이거 제일 처음에 2파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 다음 걸 구하는 거예요, 다음 걸. 자, 다음 걸 구하는데, 요 다음 걸 구하는 방법은, 자, 요거는 넓이가, 이건 어떻게, 이거 색칠하면 요거 구하려면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 이 동그라미 친 원의 반지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이걸로도 이 원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곱하기 6분의 3 하면은 이 세의 넓이가 나옵니다. 거기다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이거 더한 게 나오니까 이 두 번째 들어간 걸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까? 이건 좀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다 그릴까요? 부채꼴이 하나가 있어요. 부채꼴이. 이 피자 한 조각. 쌤 고르곤졸라 피자를 좋아해. 그 피자 한 조각. 거기에다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접점이고 접점이고 접점이야. 그럼 이제 이거 원의 반지름 구하는 겁니다. 항상 기하 문제를 풀 때는요. 보조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조선. 근데 현재 지금 이거는요. 큰 원이 있으면 작은 원이 그 안에 내접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보조선을 긋느냐. 큰 원의 중심과 작은 원의 중심을 연결하게 되면 반드시 접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선이 문제에 필요한 거예요. 왜 그냥 긋는 게 아니에요.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큰 원의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긋게 되면 반드시 접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접하는 성질을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긋게 되면 이거 수직이 되는 겁니다. 접점에 또 수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접점에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된 보조선. 첫 번째 접점, 두 번째 접점, 세 번째 접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이잖아요. 그럼 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이 R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 레귤러 피자 한 조각이니까 중심각이 60도, 3분의 파이고요. 요거는 그것의 반절이니까 6분의 파이, 30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가 R이면 30도니까 요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2R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 얼마입니까? 똑같이 2이기 때문에 3R이 2가 되므로 R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조심하세요. 이건 이 R은 공비 R이 아니야. 레이더스,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 R입니다. 그래서 나는 뭘 구한 거야? 이 안에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한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봐봐. 공비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보세요. 첫 번째 원의 넓이가 2파이야. 그 다음 이 색칠한 9개의 넓이를 더한 게 두 번째에 해당하는 요 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저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방금
방금 보였잖아요. 3분의 2가 반지름이야. 그럼 이 원 하나의 넓이는 얼마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다시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인데 지금 이거는 곱하기 6분의 3을 하는 거니까 요 피자 세조각의 넓이는 거기다 2분을 곱하는 겁니다. 그게 총 3개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냥 넓이와 관련된 개념이고 이게 개수와 관련된 개념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약분 2가 되고 약분 하면 3이 되어서 이 넓이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떻게 구하냐? 구할 수가 없잖아.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하지만 이게 프랙탈 도형, 반복된 논리가 가는 도형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논리가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 되겠습니까? 곱하기 3분의 1을 쓰면서 9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입니까? 아이고. 공비가 얼마입니까? 아, 넓이 비가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분의 첫 번째 항 2파이가 되고요. 3분의 2분의 2파이니까 정답은 3파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에 비해서 문제 풀이 과정은 의외로 간단하죠. 의외로 풀만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풀 때 뭐가 제일 어렵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다른 단원에서 배우지 못했던 이론이 뭐냐? 이게 지금 기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하 관련된 도형들은 그 도형에다가 보통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거든요. 기하 문제는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푸는데 그때 그 보조선을 긋는, 따라오세요. 자, 이 문제의 키가 되는 방법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하 관련된 문제 잘 풀면 어떻게 되냐? 그 기하 관련된 이론을 싹 다 알아야 돼요. 어디서 나오느냐? 고등학교 수학 상하나 중학교 3학년 때가 배웠던 내용. 뭐 잠깐 설명하면은 뭐 합동, 닮음, 특히 닮음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원이 등장하는 경우 뭐 내접원, 외접원. 방금 이 문제 풀 때 내접원이 등장했잖아요. 뭐 원끼리 내접하는 겁니다. 원끼리 내접. 뭐 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그지? 상황이 뭐야? 1대 루트 3대 2 이런 삼각비. 뭐 무게중심. 이런 중학과정이나 고1과정에 배웠던 내용들이 이 문제의 기본이 되어서 이론 전개가 쫙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자, 선생님이 미션을 내려줄게요. 요 단원에서 39페이지에 유제 2-10번에 보면은 4문제가 나와 있고요. 뒤에 연습 문제가 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문항을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면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보통은 이제 첫 번째 항은 대부분 문제가 쉬워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공비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공비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유제 2-10번이나 11, 11에 보면은 이 원에 해당하는 원의 개수가 똑같아. 계속 한 개야. 지금 방금 보던 것처럼 막 39페이지에 있는 유제 2-10번부터 나와 있는 문제 전부 다 도형이 한 개고요. 넘어가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제 2-14번하고 15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 개였다가 그 다음은 2개였다가 그 다음은 4개였다가 마치 아메바가 분열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8개 이러면서 개수가 확 늘어나는 건데 그건 이제 공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개수가 고려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넓은 관점에서 보면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걸 연습을 꼭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43페이지 연습 문제를 푸는데 뭐 연습 문제 잠깐 코멘트를 하면은 2-6번이나 2-7번 같은 게 이제 방금 했던 문제 관계가 있어요. 근데 2-6번 같은 것도 연습 문제를 딱 보면은 도형이 1개에서 4개로, 4개에서 16개로, 16개에서 64개로 개수가 확 분열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그 길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그와 동시에 개수가 바뀌는 걸 고려해서 공비를 계산하게 되고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할 수만 있으면 나머지는 1-r분의 a로서 극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걸 연습했는지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급수 단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